한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MZ세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한복을 일명 힙하게 소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일상에서 입는 한복은 어떤 모습일까? 한복 다시 일상으로. 한복은 고대 북방 유목민족인 스키타에게 복식에서 시작된다. 이 복식은 기마 등 활동 편의를 위해 상하이가 구분된 것이 큰 특징이다. 삼국시대로 가면서 한복은 지금의 기본 형태라 할 수 있는 바지, 저고리, 치마, 포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삼국의 기본 복식은 대개 비슷한 형태였으며 모양과 색깔이 다양했다. 조선에 이르기까지 저고리, 바지, 치마라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여자 저고리의 길이는 허리선에서 점점 짧아져 갔고 조선 후기엔 짧은 저고리에 길고 풍성한 치마 스타일이 두드러지며 우리 인식에 박힌 한복의 주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길이나 폭, 형태는 우리 고유의 문화의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다양하게 발전했다. 그런데 매일 당연하게 입으며 발전해온 한복을 언젠가부터 평범한 일상에서 보기 힘들어졌다. 한복은 언제부터 특별한 날에만 입게 됐을까? 해방 이후 한복이 일하기에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투박하게 개량화되었다. 1950년에는 무늬를 넣은 한복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1960년 산업화와 함께 한복은 점점 화려해졌다. 무늬와 색감이 화려해진 탓에 한복은 격식을 차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일상에서는 입기 어려운 옷이 됐다. 하지만 영원히 예복으로만 입을 줄 알았던 한복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별한 날에만 한복을 입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10대부터 30대까지로 구성된 MZ세대들은 일상에서 입는 한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고 유럽 여행을 하기도 했고 경복궁 같은 관광지에서 대여해서 입기도 했다. 게다가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의복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복에 대한 MZ세대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이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 의상을 출시하자 SNS에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중국 유저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게임 제작사는 조국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문을 내며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한 2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한 유튜버는 한복은 중국 옷인 한푸의 영향을 받은 복식일 뿐이라는 주장을 영어 자막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 MZ세대가 움직였다.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인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자신이 그린 한복 캐릭터를 올리는 한복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K-팝 유명 아이돌들이 무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한복 의상을 입으며 대중문화와 한복의 조합이 주목받았고 국내 펀딩 사이트에선 전통 한복을 그대로 구현한 옷의 펀딩 금액이 1억 8천만 원 이상 모아지기도 했다.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한복과 그런 한복을 일상에서 입는 사람들.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을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K-스타일 크리에이터 루이즈입니다. 즐기면 좋은 요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리치마도 그렇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아우터도 그렇고 한복이 되게 휘뚜루마뚜루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막 입기 되게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여며 입기도 하고 풀러 입기도 하고 허리치마 같은 경우도 내 허리 사이즈에 맞게 되게 자유롭게 두루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움 이런 게 저는 되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복을 입으면 받는 주위의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 또한 여전히 길거리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이 별로 없는 만큼 그 시선은 더욱 따갑게 느껴진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제 가슴을 이렇게 쿡쿡 찌르시더니 이게 왜 이렇게 입는 거냐 저한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서 또 2차 충격이 있어요. 왜냐면 한복을 입었는데 어르신들 눈에는 이게 한복처럼 보이지 않고 뭔가 제가 막 입은 것처럼 보인다? 전통을 좀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좋았던 기억이 좀 더 많은데 제가 막 한복을 입고 어디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식당 하다못해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뭐 보러 가거나 이러면 너무 이쁘다고 하시면서 뭐 서비스를 더 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한복, 전통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입고 다니는 걸 보면서 한복 생각보다 되게 이쁘다, 나도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한두 벌씩 사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보고 되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좋은 영향력을 준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한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한복의 디자인도 달라지고 있다. 전통 한복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평소에 입는 옷과 같이 입을 수 있는 한복이 등장했다. 요즘은 사람마다 다 입을 수 있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한복을 입고 싶다는 니즈는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차마 시도를 못했던 게 본인들의 스타일과 너무 거리감이 많이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걸 조금 수용해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한복 스타일의 변화를 이끌어낸 MZ세대는 한복 제작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한복 디자이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입고 싶은 한복을 만들고 싶어서 브랜드를 만들게 됐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는 생활한복이라고 하면은 한문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 국사 선생님 입고 다니는 그런 황토색 생활한복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거 외에는 이제 웨딩 한복이라고 해서 볼레로 스타일 그런 한복도 있었는데 내가 입고 싶은 한복이 없다는 생각에 그럼 내가 디자인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고 지금은 세월이 그때보다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 디자인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필요를 느껴서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의상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내가 입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든 한복이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복은 5,000년의 역사 동안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고 변형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 변형되어 가는 와중에 변하지 않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요소들은 대표적으로 깃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여미는 방향 같은 단 같은 디자인 요소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야말로 한복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그 요소들을 활용을 해야만 한복다운 멋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활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고리에는 트임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조선 초기로 가보면은 장저고리에도 트임이 있어요. 왜 저고리에 트임이 있느냐면은 법률로 옷이 어떻게 생겨야 한다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옷 자체는 각자 집에서 지어 입었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고리는 트임이 있기도 하고 어떤 저고리는 트임이 없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출토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저고리는 없었는데 이번에 출토된 어떤 일가의 유물에는 트임이 있다. 그리고 한복 패턴은 평면으로 재단을 하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원단 로스율이 적어요.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사람 몸에 맞춰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입으면은 사람 몸에 잘 맞게 입체적으로 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은 주로 평면 패턴으로 만들어진다. 평면 패턴은 바닥에 놓으면 완전히 반듯한 평면으로 펴지는 패턴을 말한다. 반면에 서양에서 쓰이는 양장 패턴은 곡선이 많아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남는 천들이 많이 발생해 한복에 비해 손실률이 높다. 이런 한복의 차별화된 매력은 MZ세대들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한복 디자이너와 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이 말하는 우리 옷의 미래는 어떨까? 이번에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기존의 한복을 원래 즐겨 착용하시던 분들 외에도 제 옷이 첫 생활 한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한복 시장이 점점 확장이 되어가고 있구나. 예전처럼 좁기만 한 시장은 아니구나라고 느꼈어요. 한복 시장이 넓어지면서 한복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레이스나 리본이 달린 한복은 전통 한복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과연 어떤 옷을 한복으로 봐야 하는 걸까? 저도 한참 전통 공부하던 학부생 때만 해도 지금 현재 뭐 전주나 경복궁에 흔히 보이는 리본 달리고 금색깔 삐까번쩍한 그 한복들 있잖아요. 그걸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더 깊게 좀씩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나니까 얘네들도 하나의 한복의 부류 중에 큰 부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걸 한복이 아니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어느 시기를 특정해서 그것만이 전통 한복이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변형이 많이 되고 발전이 많이 된 옷이라서 현대에 와서도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에는 옛날보다 더 많은 문화들이 생겼고 더 많은 문화들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왔고 한복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막는다는 것은 전통 문화를 아끼고 한복을 아낀다는 것보다는 발전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는 행동이지 않을까. 어떤 모양의 한복, 어떤 미감과 어떤 정서를 갖고 재해석한 한복이 우리 문화의 주류가 될 거냐가 중요한 문제지 어떤 한복들이 생겨나고 이런 거는 저는 다양성 면에서 다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깃이나 고름이 좋아서 차용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깃과 고름에 어떠한 우리 선조들의 정서가 있었고 왜 이런 옷이 생겨났고 이 옷이 어떻게 변화했고 우리한테 어떻게 이게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해서 만든 옷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전통을 쉽게 접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통이 왜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어떻게 지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전달해주는 브랜드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는 사람은 평생 자기를 알아가다가 묘랑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덤까지 간다고.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그런 걸 알아갈 때 가치 있다?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전통이었어요. 정말 옛날부터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 흘러온 시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의 전통 문화들은 일제감정기를 거치면서 한번 맥이 끊겼잖아요. 끊긴 맥을 복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잃었던 전통 문화들, 한복을 이제 복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활 한복을 만드시는 디자이너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소비자분들도 새롭게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끊겼던 전통 문화가 다시 복귀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복귀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복귀가 된 다음에 이제 한복과 전통 문화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일상화가 될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큰 쇼핑몰들 보면 한 부류에 치파오가 있거나 기모노가 있거나 전통 한복을 취급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 한복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는 MZ세대와 함께 한복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왈가왈부도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한복의 일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우리 한복 문화를 발전시키는 단초가 되어주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복 교복을 도입해 한복의 일상화에 앞장섰다. 한복 교복을 입고 자란 세대가 그릴 한복의 미래를 상상해본다.